예, 두 번째 주간정리 시간으로 섹터와 테마, 구체적인 종목을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요 앞에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드릴 때 우리나라 사이클상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여전히 상방으로 본다. 어제 미국 나스닥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수급장, 변동성장에서 외국인이 페이크를 쓰고 있다. 공매도 관련 여러 가지 정책 문제 있지만 외국인에서 우리나라 빠지는 거 아니다. 또 제발 틀리지 말고 큰 흐름상 보자는 말씀을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좀 봐주세요. 어차피 저희가 매크로나 이런 얘기를 다 드린 데는 많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실제로 구체적인 종목까지 말씀드린 데는 잘 없을 거예요. 참고로 좀 봐주시고 실전 젤리 투자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같이 시장 공부하시는데 분명 도움 되실 거예요. 앞에 것도 좀 봐주세요. 제가 나름대로 일주일간 정말 열심히 정리하고 지금 흐름을 잡는 데는 상당히 중요하다 봅니다. 외국인 수급을 길게 더 봐야 되겠지만 되게 부조리도 많지만 분명 같이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섹터 테마도 오늘도 말씀드릴 게 많은데 최대한 축약해서 애기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미국 나스닥 얘기 드렸습니다. MS가 역사적 신고가 냈어요. 자, PC나 스마트폰에 반등 사이클이 서서히 보이고 있습니다. 2년 3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중국도 물론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자, 반도체는 여전히 내년에 그냥 단순하게 AI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시장에서 움직이고 얘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를 다 찝어드리는 겁니다. 같이 시장을 느끼시라는 거예요. 지금 나스닥의 반도체나 AI 관련이 가장 강하고 여전히 시장에서 먹거리를 만드는 과정이라 봅니다. 우리도 중기 매수 대상으로 보고 단기도 매매하고 있어요. 반도체는. 자, 미국 증시, 나스닥, 빅테크, AI와 반도체 섹터가 여전히 제일 강하고 꾸준히 제가 보고 있는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이건 살짝 말씀드릴 부분은 분명 반등은 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전 세계적으로 캐파 수요가 좀 줍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은 줄 수 있지만 예전 고가처럼 가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는 수급 흐름을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단 가격 반등을 나오는 걸 정말 기대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가 모두 IT 사이클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재경부도 말하고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부총리도 얘기하고 한국 경제 무역 11월부터 올라온다는 얘기의 가장 근원은 뭐냐?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예요. 그 반도체 사이클이 올라온다. 뭐 TSMC, 마이크론, 엔비디아, AMD,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보고 있어요. 중국의 SMIC까지 보고 있습니다. 흐름을 잠깐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이클은 개인하고 다릅니다. 어쨌든 금융 사이클은 뭐 정시가 부양을 하든 사이클적으로 나오든 항상 사이클이 나와요. 그 사이클을 제가 누리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분 이런 분도 있어요. 지금 이제 반도체만 가는 거 아니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거 안 가고 반도체만 이제 가는 거 아니야? 그걸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2016년에 2012년 13년에 그랬어요. 16년도 살짝 그랬고 그러니까 2008년에 서프라임 터지고 그때 차화정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자동차 엄청 올라 기아차 뭐 열몇 배 올랐을 때인데 그 다음에 11년 하반기부터 이때 그리스 위기 터졌거든요. 미국 신용 등급 강등되면서 엄청 급락을 했을 때입니다. 지금 비슷해요.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장이 이제 박스피를 들어가는데 이 사이에 11년 12년도에 삼성전자만 올라가요. 삼성전자만 올라가고 이때가 이제 DDR2, DDR3 거기서 DDR4로 넘어갈 때입니다. DDR4가 지금 DDR5로 넘어가죠.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뭐든 다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반도체 사이클이. 걸음이랑 수요 사이클을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고 2017년에 이제 그때 다 올랐지만 2016년도 있었어요. 이때도 반도체 사이클이 나왔고 2019년에 반도체가 죽었다가 올라갈라 할 때 이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죽었던 거거든요. 근데 죽었다가 털고 올라가니까 더 급히 올라간 겁니다. 이때는 물론 다 올라갔고 이때 IT나 이쪽 사이클이 워낙 돈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집에만 있다 보니까 온갖 가전제품, 휴대폰 같은 거 다 사가지고 수요가 꼭지를 쳤는데 2년 3년 만에 이제 내년에 돌아온다 보는 겁니다. 그 사이클이 다 맞물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거기에다가 진짜 길게 보는 빅 AI 성장 스토리까지 1990년에 인터넷 혁명 같은 그런 사이클이 또 2, 30년 만에 돌아오는 겁니다. 얼마나 반도체가 사실 좋아요. 어제 제가 우리 고객들한테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사실 지수나 대형주만 사도 내년에 몇십 프로 모을 수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런 흐름에 대한 그 근간은 제가 이 사이클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한국 경제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돌아오면 지금은 정시 부양한다 하지만 수출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민간 경제나 채광 경기는
또 살짝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디서 소비를 하겠어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 수출 주도입니다. 그중에서 반도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반도체 밑에 먹고 사는 고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 통해서 우리나라 수출을 살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번 주에 나왔던 뉴스들이 이런 거 있습니다. 코딩은 정말 중요했죠. 코딩할 줄 몰라도 AR 직접 만든다. 이거는 사실 어떤 신기술을 나왔을 때 2015년도에 배터리 기술을 머스크가 오픈소스로 공개해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실은 배터리나 전기차가 떴고 2020년도가 전기차의 원년이 다시 됐다 보거든요. 지금 AI에 플랫폼 오픈소스처럼 다 풀어버렸어요. 이제는 챗GPT 올해 초에 나왔고 챗GPT4가 나와서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규정안 만들고 여러 가지 뭐 위험하니까 틀도 만들고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이나 이 사회를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뉴스라 봅니다. 삼성전자에서도 뭐 지금 각 빅테크별로 다 이 안에 다 있죠. 근데 가우스라고 갤럭시에 내년부터 탑재를 한답니다. 아이폰에 쉬리 같은 그런 거 같은데 예전에 뭐 소프트웨어를 워낙 못 만들었고 우리나라가 사실 소프트웨어 약국이잖아요. 약세국인데 좀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뭐 패스트 팔로우니까. 인텔의 CEO도 말했어요. 이제 반도체 성능이 10년 뒤 우리가 보는 AI의 어떤 사이클이죠. 100배 될 거다. 그냥 간단하게 해도 1년에 7, 8% 성장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1980년도에 반도체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무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무의 법칙. 메모리가 앞으로 뭐 1년마다 더블씩 간다는 그런 법칙인데 그런 것처럼 만든 것 같아요. 반도체는 IT랑 필수적으로 붙어서 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IT나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와 이 사이클은 믿어도 되신다 봐요. 정말 20, 30년 전에 삼성전자 살 걸, 애플 살 걸,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엔비디아 사야 돼요. 우리나라 반도체나 이런 걸 사야 돼요. 사실 진짜 이 큰 흐름상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단기 수급적으로는 다다음 주 20일부터 미래에셋 타이거에서 AI 관련 ETF 상장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그 반도체가 제가 안 팔아서 올라갔잖아요. 금요일 날요. 근데 장 끝나고 한미 반도체 실적이 나왔어요. 어닝 시즌이니까. 실적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자, 하이닉스가 내년 설비 투자 10조 원 쏟아붓는다. 초강수 베팅을 한다.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50% 증가해서 설비 투자금을 붓겠다. 자, 그러면서 어제 하나마이크론이나 한미반도체, HSBC 다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저는 기다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게 줄 것 같아요. 어제 좀 빠졌기 때문에 장 끝나고. 자, 중기 포트는 하이닉스 계속 매수한다 말씀드리고 하이닉스가 어쨌든 당장은 삼성전자보다는 HBM 쪽이 나아요. 기술력이 좋고 사실 중국에 공장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데 미중 정상회담이라든지 우리나라 한국 반도체 틈새를 미중 사회 보면서 2, 3년 본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하이닉스가 조금 낮기 때문에 꾸준히 저는 하이닉스를 매수를 추천드리고 이미 얘기 꾸준히 드려서 사신 분들 계시겠죠. 이때가 제일 좋았고 11만 원 밑에 요 사이 이제 12만 올라가 있는데 적당히 보고 제가 우리 에코프로도 팔아놓은 거 있으니까 중기로 넘길 겁니다. 제가 중기랑 단기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실 돈 많은 정석적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종목을 사더라도 올방을 치는 게 아니라 요거는 가져가자. 단기로 샀다 팔았다 하자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진짜 정석대로 하실 것 같으면 계좌를 2개 하세요. 증권사 달려가기 귀찮으시면 한 증권사에서도 계좌 2개 할 수 있습니다. 한 개는 좀 길게 보고요. 한 21선 기준으로 보고 61선. 한 개는 단타 보면서 5일선이나 21선 보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기술적으로 할 수 있잖아 이제는. 그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기와 단기는 분명히 나누시는 게 좋아요. 자, 중기 포트 매수 계획. 최소한 몇 개월, 1년 정도 보는 게 중기입니다. 자, 소부장 종목들은 중기로 키우고 제가 말씀 계속 드렸던 종목 뒤에 한번 언급드리겠지만 어제 한미반도체가 장 끝나고 실적이 나왔는데 파도 그번에 파도 있죠. 난리가 났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컨센 한참 하향이 돼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대주주가 뭐 담보 관련 얘기란 하지만 어쨌든 주식을 또 팔았어요. 자, 그 얘기 나오면 한미반도체가 이제 장 외로 한가 같습니다. 9% 넘게 떨어졌고요. HPSP가 한 5% 빠졌고 나머지 하나마이크론, 뭐 주성엔지가 2, 3%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박스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변동이 심해요. 하지만 또 미국 나스닥이 또 횡보 조정이 흐름이 괜찮으면
또 약간 또 보완이 되겠죠. 근데 그러면 보면서 제가 타이밍 잡겠습니다. 어제 요건 또 말씀드렸어요. 자, 2차 전지는 사실은 저희가 단기로 5분에 바닥은 나왔다 봐요. 지금 에코프로 뭐 70만 원 기준, 뭐 코스닥은 이제 뭐 790 말씀드리고 있는데, 나머지 올해 대주족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개인들 수급이 한번 얽혔어요. 이거 제가 좀 이따가 제목도 조금 어그로스러운 적어드렸는데, 제가 몇 달 전에 대장주 뭐 템베거 찾는 법 그러면서 2016년도 2017년에 신라젠과 뭐 사이클 비교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수급 보고 종목 찾는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거든요. 오픈을 한번 시켜드릴게요. 얼마나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큰 흐름상 따라오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정말 4월 달에 개왕권, 7월 달에 개왕권 두세 배, 개인들이 너무 몰렸어요. 팬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기준을 계속 봅니다. 이게 사실 2차 전지 흐름을 보여줄 거예요. 포스코도 뒤에 보긴 하지만 여전히 저는 올해 들어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저희가 10만 원부터 샀어요. 중기로 사서 뭐 중 에코프로 뭐 썼고 뭐 이때 팔고 이때 사고, 이것도 동영상 다 올려놨습니다. 거의 이제 위에 팔고 밑에 사고 잘했어요. 그렇게 잘 하다가 140만 원 요때 150만 원 150만 원이었나? 자,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요때 에코프로 BM 20%, 에코프로는 10% 정도 중기비중 익절했습니다. 그 나머지 들고 여기서 단타를 막 쳤어요. 여기서 막 단타 막 쳤죠. 그때 밑에서 위에서 한 3번 정도 단타 쳤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을 좀 받고 반등 줘야 되는데 9월 10월 달 더 떨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중기비중 요때 파는 것 빼고는 좀 들고 있는 상태고, 물론 그건 수익 났죠. 단기는 요때 사는 게 좀 물려 있어요. 비중을 좀 줄이긴 했지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9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등락 보면서 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 외가 신라젠을 왜 비교 드리냐면 사이클, 우리나라의 수급 말씀드렸잖아요. 개인들이 몰리면 꼭지예요. 개인들이 틀리면 물론 바닥입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끝나기 위해서는, 이 주도주가 끝나기 위해서는 이 시장의 사이클이 끝나야 돼요. 2020년에 크게 올랐지만 제가 2021년, 22년에 앞에 거 코로나 관련주 보지 말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코로나가 만들었던 테마장, 템베거였어요. 코로나 끝났지 않습니까? 볼 거 아니죠. 근데 지금 2차 전지는 올해 올랐지만 2차 전지나 전기차 끝났습니까? 전기차가 지금 테슬라가 어떻다, 뭐 공장 짓는 게 좀 늦어진다, 뭐 지금 가격이 비싸서 안 산다, 앞으로 전기차 안 돼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전기차나 글로벌 쪽이 보는 사이클도 보는 거지만, 글로벌적으로 보더라도 고금리가 올랐다가 저금리 떨어졌어요. 저금리 갔습니까? 이 금융 사이클도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지금 개인들이 워낙 많이 붙고, 이 그때 예전에 했던 분들이 다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그 돈 쳐서 너무 들어온 거야. 이때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은 정말 힘들지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미리 준비해서 중기든 단기든 들고 있는 사람들은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요번에 저는 단기 바닥 나왔다 보는 거예요. 바닥 나왔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도 2200 정도, 코스닥은 한 700몇십 포인트 갔죠. 에코프로 기준이 2차 전지 워낙 코스닥 영향을 많이 주니까 한 60만 원, 50만 원 후반대가 바닥 나왔다 보는 겁니다. 근데 등락을 만들겠죠. 외국인 싸운다, 공매도 어떻다, 이런 얘기 때문에 외국인은 느긋합니다. 절대 개인들 쉽게 먹게 놔주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등락이 있을 거라 보고, 올라가면 팔아낸다 보지만 내년에도 흐름을 또 좋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신라젠 이유를 왜 드리냐, 이게 수급과 사이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신라젠은 2017년도에 개인들의 힘이었던, 꿈이었던 템베거를 처음으로 만든 바이오 대표 종목이었어요. 그때 템베거가 낮고 가장 높았던 시총이 10조였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벤처가 10조로 간다,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쿠팡 같은 거 미국 가서 100조 찍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그런 거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신라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지금은 보는 거 아니, 지금은 추천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 사이클이 있어요. 제가 2016년도 하반기 때 이 신라젠을 들고 있었습니다. 2014년에 비상장을 사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젠이 상장할 때 2016년 말 그 박근혜 탄핵되고 정말 경기 안 좋고 국민연금에서 중소형주 다 빼라, 코스닥 비중 축소해서 코스닥 난리도 아닐 때예요.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안 좋고 털어먹고 나니까 2017년에 올린 거예요. 이 사이클을 보시라는 거예요.
개인 수급이 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사이클. 물론 그때 뭐 생각지도 못하게 트럼프가 법인세 내려주면서 정신 말아먹을 것 같던 트럼프가 잘했죠.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전 세계 경기가 17년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신정부 기대도 있었지만 어쨌든 시장주의로 봤을 때 2016년에 정말 힘들었던 시기를 버티고 이때 회사 나왔거든요. 주식에서 많이 벌어먹으려고. 2016년 11월 달에 회사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신라젠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요. 얼마 갖고 있었느냐. 3,000원에 갖고 있었어요. 그때 아는 형님, 의사하는 형님이랑 3,000원에 2014년 말에 샀거든요. 비상장 때. 근데 그걸 뭐 말씀드릴 게 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영상도 있어요. 그때 애들이 비상장 때, 비상장도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3만 원짜리인데 워낙 경기 안 좋으니까 이 공모가를 10,000원으로 낮춰요. 야, 내가 어제 비상장이 28,000원, 3만 원 들고 있었는데 상장 되니까 10,000원 된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급 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9월, 10월 달에 갑자기 주식 50% 빠졌잖아요. 많이 빠진 거는 50%씩 빠졌습니다. 그런 걸 그 2016년도 11월 달에 맞은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정신이 없죠, 막.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팔아? 그러다가 두석 달 넘어가요. 두석 달 넘어가고 원래 공모주가 연말에 분위기 안 좋습니다. 그때 박근혜 탄핵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자, 그 2017년도에 그때 이제 5월 달에 물론 선거 있어. 우리나라 대선은 2017년 5월에 있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바이오 장세가 오면서 치기 시작해요. 물론 장도 좋았죠. 이때 대장주가 바이오가 됩니다. 바이오 장세는 2015년도 있었어요. 2015년에 한미 뭐 사이언스, 한미약품 같은 거 있었어요. 셀트린도 올랐고, 그때 바이오 장세 크게 왔었고, 2017년에 올 때인데 이때 대장주인데 신라젠이 그때 이제 6개월 만에 열몇 배 올라갑니다. 지금 꼭 에코프로들처럼 2차 전지처럼. 근데 신라젠은 숫자를 못 내요. 제가 비교 드린 건 흠을 보라 말씀드리지 섹터나 그 내용에 대한 비교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올라가서 개인 수급에 피날레를 치고 피날레 쳤죠. 그 다음에 50% 빠져요. 등락이 있다가 뭐 지금 등락이 있다가 50% 넘게 빠져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줍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돈이 그 당시 가장 컸고 대장주였고 올해 초 2차 전지 올랐던 수급주들은 한 번에 안 꺾여요. 이 사기꾼이고 지금 다들 알고 아무도 안 사고 욕하는 이 신라젠도 이렇게 열몇 배 그때 뭐 거래 대금을 거의 다 끌고 왔거든요. 비슷하죠, 지금 2차 전지랑. 그렇게 끌고 가고 그때 안 된다 100, 400 이때 꼭지 쓸 때 100, 400 맞고 가남이 완치가 됐다 이러면서 저는 분명히 SNS에도 있습니다. 2017년 11월 때 다 팔아라 그랬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개인한테 넘기기 위한 술책이다. 분명히 다 팔아라는 얘기를 SNS에 한 게 있습니다. 트위터는 이 수정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꼭지치 떨어집니다. 그렇게 출렁거리고 한번 크게 빠졌죠. 또 올라가요. 그 사실은 이 팔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준 거예요. 그 지금 에코프로가 이제 한 번 빠졌습니다. 이제 한 번 빠진 거예요. 이게 한 번 빠진 겁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그 단기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요 정도 보지만 내년 돼서는 다시 한번 또 개인들 정말 털어먹고 힘든 거 다 거치고 나면 어닝이 살아나고 성장 기대 또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올라가요. 이건 중기적인 관점이죠. 제가 중기로 지금 반도체 하나 산다 하지만 2차 전지를 다 빼는 게 아니에요. 몇십 프로 남길 겁니다. 그거는 물론 밑에 산 것도 있지만 많이 빠진 상태에서 내년을 또 보고 남겨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신라젠이랑 비교하는 걸 오해하지 마시고 이 수급상 우리나라 특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신라젠은 그 이후에 꺼졌어요. 왜? 2018년에 꺼진 이유가, 장이 꺼졌던 이유가 2018년에 2월달 3월달부터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선전 보고를 합니다. 자, 관세로 때려버려. 무역 전쟁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18년에 우리나라도 반도체, 자, 미국, 우리나라, 일본하고 안해 죽창 이러면서 2018년 온갖 일 다 있었죠. 버닝썬도 있었고 그때 뭐 라인펀드 관련도 있었고 정말 안 좋았던 시기죠. 근데 그 사이에 그 사이에서도 신라젠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었던 애들이 이 빅머니 수급 무서운 애들이 털어먹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한 방에 절대 못 털어요. 이거는 수급이나 사이클에 대한 얘기입니다. 템베거 종목 수급주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개인들 수급이 많이 붙고 지금은 팬데믹 지나치다 온갖 얘기 다 나오지만 얘는 시장이 꺾여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사이클이 안 꺾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둘 다 봤을 때 에코프로는 중기로 보든 단기로 보든
이번에 단기바닥 나왔고 중기바닥 나왔으면 내년이든 올해 하반기든 좀 기대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물론 길게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는 별로 재미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신라젠과 사이클의 뭐 재미 비교라 말씀드렸던 이유는 정말 안 좋았던 바닥을 치고 개인들 틀어먹고 지금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 주 17일 날 상장합니다. 금요일인데 지금 별로 안 좋죠. 기대보다. 예, 기대보다 안 좋고 공모가도 상단에 한 하단 나왔습니다. 기관들도 많이 안 들어갔어요. 지금 연말에 신라젠 상장하는 느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바이오 같으면 무조건 성장주였지만 지금 2차 전지나 전기차는 여전히 성장에 대한 트렌드가 내년에 죽진 않았어요. 지금은 되게 투심이 안 좋고 성장 어닝이 좀 더뎌졌을 뿐이지. 그래서 연말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안 좋고 남들 다 던지고 하면 상장되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올해 말과 내년 초에 기대를 또 가지자입니다. 물론 내년에 제가 반도체를 보지만 반도체는 기관들이 많다 했죠. 수급 자체가 좀 무겁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바이오에서 진짜 텐베가 나올 거라 보고 계속 봐야 되겠지만 2차 전지가 또 한 번 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게 정말 깔끔하거든요. 원래 에코프로의 가장 중심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양극재 만든 데입니다. 얘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양극재는 전구체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상장된 이후에 신라젠 관심 있듯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도 저는 관중에 놓고 추세를 계속 볼 거예요. 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라젠 비교한 수급과 성장성의 사이클, 우리나라는 시장과 수급 사이클 꺾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쇼커버링 외국인은 급하지 않습니다. 예, 어제 제가 장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급 보면서 급한 개인들만 꼬인 거예요. 좀 같이 기다려 보시죠. 자, 이제는 지금은 성장 어닝이 살짝 안 나오고 쉬는 구간이다 보니까 미국 테슬라를 봐야 되는데 테슬라도 빅테크 내에서 살짝 뒷순위입니다. 그죠? 좀 아쉽긴 한데 요번에 테슬라 빠졌던 이유 중에 HSBC란 그 은행에서 테슬라 가상 길게 만들고 머스크 물론 성격 있죠. 그분 책 보면 그런 것도 나오는데 도조 슈퍼컴퓨터, AI, 자율주행 계속 얘기하고 장기 성장을 얘기합니다. 그 팬덤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지금 투자 분위기에 맞춰서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제가 올해도 작년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국 내에서 전기차 MS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차부터 잘 팔아야 되죠. 근데 지금 소비가 꺾이고 전기차가 쉬다 보니까 뭐 지금 시가대로 올랐다 빠졌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중국은 줄이고 미국에서 키우는 게 맞습니다. 그 사이버 트럭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면에 봐서 당장 차부터 잘 팔아라. 그렇게 하면 주가 빠졌던 부분인데 어제는 또 살짝 올랐습니다. 추세가 살짝 밀려있지만 게리 블랙이나 웨더부시라고 자주 언급하는 분들인데 야, 지금 테슬라를 단순 자동차 기업처럼 분석하지 마. 얘들이 갖고 있는 장기 비전이 얼마나 큰데 이걸로 본 거죠. 약간 관점이 차이일 뿐입니다. 뭐 저는 그렇게 봐요. 어쨌든 지금 당장은 추세가 안 좋고 제가 중립 이하라 보지만 정말 얘들이 말했던 이런 것들이 AI에서 정말 두각을 나타내고 뭐 저는 사실 자율주행 좀 길게 보거든요. 당장은 별로 안 좋게 봐요. 뭐 그렇게 되면 진짜 TP가 300불이다. 2030년까지 미국이든 뭐든 자동차의 절반을 전기차로 간다 그랬습니다. 이게 가장 큰 정책이잖아. 이건 트럼프 못 바꿔요. 근데 거기에서 1000만 대 정도를 만들 수 있다. 그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자동차가 1억 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8천만 대 정도 보는데 8천만 대 중에서 절반이면 4천만 대입니다. 4천만 대 중에 MS를 테슬라가 머스크 형이 절반 가져간다 그랬어요. 2030년까지. 근데 2천만 대는 저도 사실 오바라 보고 이렇게 좋게 보는 분들은 한 1000만 대 MS 25%는 가져가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물론 저는 그거보다 살짝 보수적으로 봅니다. 지금 비테슬라가 좀 쉬고 있긴 한데 포드, 크라이슬러, 뭐 GM, 현대기아차 마찬가지로 폭스바겐도 그렇고 테슬라보다는 조금 더 비테슬라가 결국 올라올 거라 저는 보는 거예요. 뭐 그거는 뭐 같이 보시죠. 자, 그리고 바이든이 그 자동차 노조, 미국 자동차 노조에서 계속 지지연설했다 말씀드렸고, 자, 노조가 있는 곳, 그러니까 지금 디트로이트 자동차 시대 제조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리쇼어링, 프렌들리 쇼어링 하고 있는 바이든이 제조업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미국에서는 제조업 비중이 GDP의 10몇 프로밖에 안 돼요. 소비가 60% 넘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서비스업이.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을 키워야 되는 과정이고 그 빅 트렌드인데 그 우리나라가 많이 수혜를 볼 거고, 어쨌든 자동차 노조에 가서 얘들이 바랬던 거는
이 3사들에서 임금을 25% 동결했어요. 상승입니다. 엄청 올린 거 2.5%도 아니고 25% 올린 거예요. 사실 당연히 그러면 얘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포드든 크라이슬러든 크라이슬러 덜 빠졌지만 빠진 겁니다. 주가 빠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반영이 됐다 보는 거고. 그러면 지금 노조를 안 만든 데 가서 만들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게 뭐냐? 테슬라, 도요타, 혼다, 폭스바겐 이런 데예요. 근데 혼다가 미리 긴 거야. 얘도 비노조거든요. 야, 우린 노조 없지만 이미 미리 너네들 9% 올려줄게. 임금 올려줄게. 9% 일괄 인상했어요. 어제 뉴스 나왔습니다. 이래 되면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뭐 협상 잘 되면 좋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회사는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살짝 떨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든 도요타든. 결국은 아마 임금을 인상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노조도 만들게 되면 기존의 그런 것보다는 좀 영향을 받겠죠. 그 비노조 상태에 있는 애들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모델 2 3천만 원대 저가형 만들겠다. 베를린 공장, 기업 팩토리 이런 얘기만 하면서 또 성장을 좀 키우고 있고요. 자, 부진했던 전기차 보조금이 뭐 줄고 이랬다는데 또 싸지고 보조금 또 많이 주고 하니까 판매가 살짝 올라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건 장기적으로 본다 말씀드렸고 어쨌든 테슬라가 우리나라 2차 전지로 단기형을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제가 길게 수급 얘기도 드렸지만 2차 전지는 올해 하반기는 수급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 바다가 나왔다 저는 판단하는 거고 내년에 성장을 키우고 어닝이나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은 공매도 관련 쇼커버링 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등락은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길게 봤을 때 나쁘게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바이오는 제가 꾸준하게 요 근래 들어서 매일 말씀드릴 때 비중을 키우고 있습니다. 10배가 나올 거라 봐요. 제가 영상을 보면 우리나라 장이 됐을 때 바이오가 안 된 적이 없다. 2015년부터 개인 수급이 커지면서 이 바이오는 항상 수혜를 봤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2015년에 그랬고요. 17년에 그랬고 20년에 그랬습니다. 이제 올 때 됐죠. 바이오가. 3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밑에서 볼 때 예전보다는 실적이나 이걸 봐야 돼요. 옛날에는 실적 안 나와도 바이오 받자만 달면 급등했습니다. 그럼 지금 그렇지 않아요. 시장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예전보다 바이오 섹터 자체가 성장이나 숫자 안 나오더라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미국의 이 추가 상승 금리 동결되면 더 이상 못 오릅니다. 생각보다 좀 늦어지긴 했지만 이 고금리 동결되면 이것들이 성장이나 전 세계 뭐 재정정책, 금융정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이오로 봐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다들 아시죠? 비만약이 맞게 되면 뭐 비싸긴 하지만 노보노리스크, 마오자이, 일리아릴리 같은 것들 다 보시면 이 비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주가가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아까 일리아릴리 봤겠지만 지금 시총 비율 엄청나게 올랐어요. 자, 노보노리스크가 자기 나라를 다 목에 살리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비만에 대한 그런 흐름. 이거 사실 좀 크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일을 덜 해요. 더 놀고 싶고 워라밸을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임금은 계속 올라가요. 인플레가 가장 중요한 팩터. 그러니까 지금 AI나 로봇을 통해서 기업들은 그걸 방어하고 시대의 변화에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다 맞물려지는 게 있어요. 향후로 원래는 바이오 가장 중심 암들이거든요. 암에 이걸로 치료한다 저걸로 치료한다 되게 많았는데 뭐 표적 항암제부터 별별 게 다 있지 않습니까? 향후적으로 또 고령화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치매 그리고 비만 이런 것들이 바이오의 중요한 팩터들이 될 겁니다. 이쪽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셀트리온이 쇠 회장님이 주가 부양 상당히 잘합니다. 2020년도 많이 올랐어요. 저희도 매매했던 종목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투자했던 종목인데 2년 조정 받았어요. 아들한테 물려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셀트리온은 제가 내년 봤을 때 괜찮게 저점 매수 들어가도 된다 보는 대형주입니다. SK 바이오팜도 언급 어제 잠깐 드렸어요. 외국인이 사고 있는 모으는 종목이라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이 10배는 안 나오죠. 몇십 프로는 먹을 수 있겠지만 제가 10배거 종목을 꾸준히 보고 이제 알테오전 노브는 매매하고 있지만 어쨌든 단기로 봤을 때 이거는 무빙이 좀 안 좋아서 나머지 우리가 74,500원에 판 거 빼고 나머지는 올라오면 판단 얘기 드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10배거 신종목 발굴할 거예요. 자,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비보존이라고 소액으로 정말 조금만 사서 해보자.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한 두세 배 모은 거 있습니다. 많이 사진 않았지만 그래서 뭐 만원대 이렇게 해가지고 25,000원, 3만원에 팔았었어요. 팔고 다시 한번 제가 몇 개월 전에
만 몇천 원부터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한 9천 원, 만 원 해요. 9천 원, 만 원 하는데 비보존 헬스 비보존 제약 아닙니다. 비보존이라고 KOTC에 등록된 종목인데 얘들이 비마여성 진통제를 개발하고 있어요. 글로벌 3상입니다. 저 오래 보셨던 분들은 2019년에 이슈를 기억하실 거예요. 2만 원짜리가 석 달, 넉 달 만에 8만 원, 9만 원 찍고 다시 임상 실패하면서 크리스마스에 악몽을 겪었던 2019년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걸 10년 동안 보고 있어요. 10년 동안 보고 있는데 어쨌든 오피라닌젤이 관련해서 내년 하반기에 뉴스에 나옵니다. 국내 출시를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에로는 계속 컨택을 하고 있는데 뭐 연내에 또 글로벌적으로 기술 이전할 수 있다. 뭐 그런 흐름 재료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는 어쨌든 제가 고금리 마무리되는 흐름에서 내년까지도 꾸준히 봐야 되는 텐백을 발굴할 수 있는 섹터를 저는 보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소액 투자 갖고 있는 비보전은 아직 들고 있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000원대 정도 평균가가 맞췄지 싶은데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흐름이 지금 이런 흐름으로 많이 살 건 아닙니다. 바이오는 절대 분산 투자하셔야 돼요. 한번 조금 말씀드려볼까. 제가 비상장 투자를 오래 했는데 제가 하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올리패스라고 있습니다. 올리패스도 우리나라 몇 개 안 되는 비마여성 진통제, 지금 마약 되게 얘기 많잖아요. 지금도 미중 정상회담 하면 어떤 마약 관련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이 올리패스가 2015년도에 수십 배 올랐어요.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싸 이진이라고 이진이 비상장에서 장난치다가 교도소 들어간 나쁜 놈이 있습니다. 걔랑 회사도 그때 한번 투자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올리패스로 그때 주가를 엄청 띄웠어요. 그때 시총이 2조였습니다. 2조 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니니까 빠졌겠죠. 빠졌는데 어쨌든 임상이나 파이프라인이 있으니까 상장은 또 됐어요. 2020년 12월 때 상장됐습니다. 그때 주가가 뭐 2만 원까지도 갔었습니다. 2만 원대 그때 시총이 한 6, 7천억? 1조까지는 안 가도 6, 7천억 갔었어요, 시총이. 근데 그 이후에 임상은 했겠지만 뭐 코로나 끝나고 바이오 빌빌거리면서 짐 떨어지면서 시총이 얼마냐? 370억이에요. 2015년에 시총이 2조, 상장됐던 2020년에 시총이 6천억. 지금은 수백분의 1, 수십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는 되면 정말 대박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은 대박만 다 보고 있잖아요. 야, 저거에서 몇십 배 벌었대, 몇 배 벌었대. 안 된 게 90% 이상이에요. 안 되는 게. 그래서 바이오 분산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비보존 얘기를 되게 좋게 하지만 여전히 소형 얘기 드리는 이유는 2019년에도 저희가 그랬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갔다가 크게 손해봤던 부분이 있고 지금도 물론 바이오를 제가 좋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차라리 큰 대형주들 있죠. 이런 것들은 비중 조금 실어도 되지만 짜잘한 것들은 절대 분산하고 몰빵이나 집중 투자는 감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바이오는 계속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단기로 보고 있는 로봇은 계속 말씀드리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수급 매집주입니다. 돈이 빠진 게 별로 없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앞으로의 어떤 임금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노동 분위기가 바뀝니다.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하지만 수급 매집주고 여전히 제가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어요. 레인보도 많이 올랐지만 추세가 아직 끝나진 않았고 큰 돈이 빠지지 않았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9월달 10월달 금다가 다 빠졌는 겁니다. 얘들만 안 좋아서 빠진 게 아니라 시장 탓이었고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씩 수급의 정상을 보는 겁니다. 삼성에 입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몸이 안 좋은 분들이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보핏이 발표를 합니다. 뭐 지금 1월 초에 CS 얘기도 하고 있고 사회 흐름상 지금 고임금은 정차가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주 4일째 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말이 되냐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 5일째 바뀐 게 언제 아세요? 주 5일째가 우리나라 법적으로 2004년에 바뀌었어요. 이미 2002년 3년부터 논의가 됐고요. 그 말은 뭐냐면 2003년 4년도 우리나라 경기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때 IMF 터지고 닷컴 버블 터져서 몇 년간 고생할 때였어요. 2003년에 카드 대란까지 터졌습니다. 주가도 바닥에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시대 흐름상 주 5일째가 금융권이나 공무원 쪽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경기 안 좋죠. 사이클도 바닥입니다. 하지만 주 4일째 논의가 된다는 것은 향후 몇 년 정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기업 CEO다.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주의를 하고 지금 준비를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성장에 대해서 AI나 로봇은 계속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의 숫자 매출은 안 나오지만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나라 ETF에 들어가든 우리나라 전체에서 로봇 대표주든 이게 지금 기준으로 보고 있는 회사고 빌드업 되고 슈팅 쪽으로 할 수 있다 저는 보기 때문에 계속 그때 4만원 3만 후반도 말씀드렸고 이미 20% 수익 나 있는 상태인데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좀 더 갈 수 있다 보는 거고요. 수급 매집주 중에서 삼성이 투자한 레인보우, 그 다음에 유진로봇, 이게 개인들의 어떤 신용이라는 게 없다 보니 깔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개 이렌시스는 소형주지만 등락했지만 같이 보고 있는 나름의 제가 보는 메인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엔터는 여전히 우리나라 한류는 꾸준히 간다 봅니다. 해외 나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뭘 사야 되는 문제긴 한데 뭐 K푸드도 말하고 있지만 JYP가 여전히 제일 낫다 봐요.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나왔습니다. 실적 컨셉 부합했어요. 저 뒤에 보시면 골든글스라고 노래 되게 잘하는 누님들 모아서 또 JYP 뭐 하고 있는 건데 뭐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주에는 종목 매매가 좀 있었어요. 간단하게도 짚고 넘어갈게요. 두산 로봇은 언급을 드렸던 거예요. 뭐 제가 공식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때 매수를 시켜드렸고 10월 초에 보호에서 끝나고 나서 올라가서 제가 48,000원에 절반 팔아라, 한 20% 정도 익절하라 말씀드렸고 나머지 들고 있고 횡보조정, 이게 횡보조정이에요. 바닥 다 털리고 돈 들어온 이후에 빠지는 조정이 아니라 횡보조정,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이건 제가 반도체 소부장 단기 매매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왔다 언제였죠? 이때 저희가 매매 좀 하다가 이때 추가로 더 사고 팔았을 거예요. 팔고 샀을 거예요. 팔고 사고 좀 더 빠졌지만 결국 수익 보고 이때 팔았습니다. 38,000, 32,800원, 한 13% 수익 봤어요. 그 정도면 괜찮았고 또 출렁거리고 보고 있는데 어제 하나마이크론 말고 한미반도체가 장 끝나고 실적 나왔는데 안 좋게 나왔어요. 어닝 쇼크 나와서 하한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에도 출렁거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타이밍 봐서 안착이 되든 빠지든 보고 살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알트오젠도 저희가 꽤 괜찮게 봤는데 이때도 그렇고 좀 양아치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때 고가에 잘 팔았어요. 어쨌든 저희가 이때 사는 것들을 평당 68,000원대였죠. 한 7, 8%, 10%까지는 안 되겠는데 74,500원에 절반 팔고 나머지 들고 있는 것들은 이제 거의 본전이거든요. 올라가면 팔게요. 로봇 중에는 그래도 수급이 꽤 괜찮게 깔끔하다 보는 로봇, 유진 로봇을 저희가 요때 조금 더 추매했습니다. 11,700원이네요. 자, 그 다음에 2차 전지 중기 종목, 올해 저부터 봤던 중기 종목 내에서 에코프로 BM을 이때 20% 줄였어요. 이때 잘 줄였죠. 뭐 덜 줄였을 수도 있는데 이때 막 단타 에코프로 치다가 좀 물려 있다가 요때 또 팔았습니다. 그래 나름 단기적으로 잘 팔았죠. 30만원 초반에 추가 30% 비중 좀 많이 팔아서 중기 포트는 현금화 좀 시켜놨습니다. 자, 하이닉스 등으로 반도체로 내년 보고 비중 중기 포트 시프트 할 거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시황이나 이런 내용도 말씀드리고 매크로도 얘기 드리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될 건지 계속 그걸 발굴하고 실제로 매매 대상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 딴 데처럼 막 자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메인이 모여있고 돈이 모여있고 그래 돈이 안 빠졌고 이런 것들 위주로 계속 말씀드리니까 여기서 놓으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 봅니다. 자, 반도체, 로봇, 바이오, 2차전지, 엔터 다 말씀드리고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매매 드린 것도 공유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 관중으로 보고 꾸준하게 가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희가 말씀드리다 안 되면 안 된다 말씀드려요. 하지만 계속 말씀드렸던 것들이 중복되는 게 많을 겁니다. 그 정도로 시장이 많이 선별화돼 있고 중국 소비 볼 차에는 차라리 피부 미용 봐라. 그래서 에스테틱, 클래시스, 뭐 방산, LIG 네스원, 전력 테마, AI 진단, 그다음 요건 한류 K푸드는 제가 SNS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 먹고 마시는 것 중에 농심이나 사육식품이 괜찮아요. 빙그레 같은 것들은 관중을 시켜두고 보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되고 코인이 좀 관심이 있지만 아직은 관망이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섹터, 테마, 종목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분명히 템베거 앞으로 성장되는 수급상 나올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분명히 제가 보는 데서 나올 거라 봅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주말에 정리하면서 또 마인드 투자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 짧게 정말 이번 주도 변동이 심했죠. 9월 10월 넘었는데 또 이렇게 급등락을 주느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기준되는 외국인 수급 얘기 드렸습니다. 빠지는 거 아니라 말씀드렸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수급판이에요. 중심을 잡아갈 거고 변동성이 있지만
수비 방어 한 방에 들리지 마세요. 레버리지 쉽게 쓰지 말라 말씀드렸습니다. 개인들이 정말 쉽게 유혹하기 쉽습니다. 유혹당하기. 왜 개인들이 힘드느냐? 외국인들은 시간도 많고 돈은 많지만 개인들은 돈이 적어서, 물론 돈이 적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시간이 없어요. 아니, 시간에 쫓겨요. 급하게 빨리 만들고 싶어 합니다. 빨리 벌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다 틀리는 거예요. 이 여유가 없으면 절대 투자에 성공 못 합니다. 없더라도 여유를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쫓기고 급할수록 주식은 다 안 돼요. 이런 얘기. 등락 타이밍은 제가 가끔 뭐 맞출 때 있지만 다 맞춘다 보지 마세요. 그냥 흐름만 타세요. 분할적으로 매매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기로는 반도체나 바이오에서 크게 만들 거고, 단기는 수급 매집주에서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지금 올해 들어서 2차전지의 개인 팬덤들이 심합니다. 팬덤은 나쁘진 않아요. 뭐 그럴 수는 있지만, 하지만 투자에서 팬덤 모여서 우 몰려간다고 절대 시세가 바뀌지 않습니다. 올라갈 때 좋다가 떨어지게 되면 또 윤통 뭐 욕했다가 뭐 칭찬했다가 애널리스트 나쁜 의견 뭐 찾아가서 막 테러하고 그러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파트 분양가들 뭐 조합원을 모아서 우리 담합해서 가격 내리지 맙시다 한다고 안 내립니까? 시장은 개인들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팬덤에 지나치게 들어가는 것도 중독이에요. 이게 지나친 거예요, 이미. 시장 내에서 순응하고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시고, 시장에서 오는 것들을 중립적으로 찾다 보면 거기에서 시장을 이긴다기보다 시장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 팬덤 투자하지 마세요. 확신은 가장 위험합니다. 몰빵 투자 위험해요. 자, 이번 주는 제가 좀 얘기를 좀 이것저것 많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근래 들었을 때 되게 힘들었던 가운데 시장 분위기를 잡고 작년 하반기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내에서 분명히 기회가 오고 있고 정말 힘들 때 오히려 더 사야 되고 힘을 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좀 얘기를 많이 드렸고 집중시켜 드렸습니다. 자, 금주도 쉬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또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